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할아버지 장례식을 갔다 온 뒤로 귀신이 보인다. 할아버지 장례식을 갔다 온 뒤로 귀신이 보인다. 아무래도 날 따라온 것 같은 느낌인데 상 치를 때 온 가족이 다 장례식장에 갔어. 근데 다들 뭐 이상한 일이 있다던가 그런 얘기들이 없더라. 나만 그런 것 같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5월 17일이었고 새벽 1시 반이라고 하는데 사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시간에 나만 혼자 집에 깨어 있었어. 그런데 그때 이상하게도 우리 집이 갑자기 정전이 되는 거야. 그러다가 거실 등은 계속 깜빡깜빡거리고 전자레인지 불이 꺼졌다 켜졌다 했고 왠지 뭔가 안 좋은 느낌은 들었는데 실제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뭔가 의미가 있게 다가오더라고. 내가 장례식에 도착한 건 저녁 6시 정도였어. 손님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첫날에 한 230명 정도의 손님이 오셨어. 그날 처음에는 되게 허둥지둥 음식 나르는데 한 11시였을까? 사람들이 이제 발걸음도 많이 줄고 해서 다들 쉬고 있었어. 그런데 어떤 남자 손님이 혼자 오셔서 내가 자리를 안내해드렸어. 그리고 난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라고 했는데 목소리 자체가 굉장히 소름 끼치긴 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주세요. 굉장히 뭔가 날이 선 느낌이었어. 시옷 뭐라고 하길래 난 제대로 못 알아듣고 소주 드릴까요? 했는데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난 소주를 갖다 드리고 상을 차려드렸어. 한 15분 뒤쯤 가시는데 내가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로 가고 있었거든. 그런데 저 멀리 복도에서 아까 그 남자분이 가고 있는 걸 봤는데 다리가 없는 건 아니고 뭔가 이렇게 블러 처리된 느낌이었고 나랑 분명 눈이 마주쳤는데 음영져서 그렇다고 하기엔 입이 굉장히 길었던 것 같아. 미묘하게 웃은 것 같기도 하고. 둘째 날은 사람이 더 많았어. 이때는 350명 정도 왔을 거야. 정말 정신이 없었지. 가족 따라서 꼬마애들도 많이 와서 음식 나르는데도 힘들었고 말이야. 근데 정말 이상한 건 내가 사람 얼굴을 잘 기억하는데 어제 왔던 말이 별로 없던 그 남자 손님이 그날 또 온 거야. 내가 분명 기억하는데 옷도 똑같고 음식 나르는 것도 내가 했고. 그리고 셋째 날에도 오셨어. 셋째 날은 할아버지 마지막으로 만나고 이제 화장할 준비를 하는 단계였어. 그래서 일손이 되게 모자랐는데 그 남자 손님이 또 오셨더라고. 그래서 나는 저번처럼 소주 또 드릴까요? 라고 했는데 목소리가 작고 발음이 뭉개져서 그런지 주세요. 쏴주세요. 라고 하는데 다시 여쭤봐도 뭔가 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쌀? 식사만 달라고 하시는 건가? 그래서 나는 그냥 식사를 가져다 드렸어. 근데 내가 다른 사람 음식을 나르는 동안에 나를 계속 무섭게 눈도 안 깜빡거리면서 나를 째려보고 있는 거야.
너무 소름 끼치고 이상한 사람이라는 했는데 어느 순간 없어졌더라고. 내가 친척 오빠한테 오빠 있잖아 3일 내내 오는 손님이 있었는데 나를 진짜 소름 끼치게 쳐다보는 사람이 있었어 라고 했는데 친척 오빠가 어떻게 생겼는데? 라고 하길래 밤털 같은 두상에 눈이 굉장히 컸고 충혈되어 있었어. 키는 한 173cm 정도에 검은색 양복에 카라가 굉장히 짧은 셔츠를 입고 있었지. 그리고 입술 위에 왕점이 있었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상하다. 네가 말한 대로라면 할아버지 동생의 둘째 아들분 같은데? 근데 내가 어제까지 명단 정리를 했었거든. 그런데 그분은 명단에 없었어. 못 본 지 한 15년쯤 됐어. 그래? 그냥 나는 할아버지 동생 둘째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넘겼어. 이상하게 생각할수록 괜히 좀 상황이 더 이상해질 것 같아서. 그러고 나서 셋째 날 1시 정도에 화장터로 가족들이 버스를 타고 갔어. 그리고 화장하는 마지막 순간을 유족들이 볼 수 있게 장소를 마련한 곳이 있었는데 가족들이 다 거기에 있었어. 모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근데 그 손님, 내가 본 그 이상한 손님이 거기에 있는 거야. 다들 울고 계셨고 그리고 눈 감고 할아버지께 잘 가시라고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누가 내 귓가에 오늘이 나랑 하는데 내가 너무 깜짝 놀라서 주위를 둘러봤는데 그럴 장난을 한 사람들은 없었어. 애들 목소리도 아니었고. 화장이 끝나고 유골함이 나왔어. 그리고 할아버지 유골이 뿌려질 장소로 갔지. 다들 국화꽃잎을 같이 뿌리고 마음속으로 할아버지를 잘 가시길, 좋은 곳으로 가셨기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 이제 갈 사람들은 다 가고 수고했다고 손 한 번씩 잡으면서 헤어졌어. 나는 집으로 다시 돌아왔고 밤 11시쯤 집에 도착했어. 너무 피곤해서 씻고 자려고 했는데 화장실 불은 아직까지도 안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촛불을 켜고 샤워를 하는데 그때 내가 머리를 감고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촛불이 꺼진 거야. 그래서 난 빛이 들어오게 문을 열고 샤워를 하고 있는데 샴푸가 눈이 너무 매워서 실눈밖에 뜨지 못했는데 이렇게 보니 누군가 서 있더라고. 난 너무 놀래서 뛰쳐나와서 프라이팬을 들고 알몸으로 온 방을 다 뒤졌는데 없더라고. 근데 분명히 내가 머리를 감고 있을 때 누군가가 서 있었어. 결국 나는 화장실로 들어가서 마저 감던 머리를 감고 대충 씻고 나왔지. 어쨌든 그 이후로 할 게 많아서 이것저것 다 끝내고 보니까 새벽 3시 40분에 잠자리에 들려고 양치질을 하려고 또다시 화장실을 가는데 내가 화장실 불 나간 걸 깜빡해서 스위치를 켜려는데 스위치 옆에 검은 손이 있더라고. 너무 놀라서 난 거실로 뛰쳐나왔고 다시 후라이팬을 들고 가는데 그 검은 손은 사라져 있었어. 거실불도 켜져서 화장실 입구까지는 환한 편이라 어두워서 절대 착각할 일도 없었거든. 어쨌든 양치질은 못하고 가글만 하고 침대 옆에 무드등을 켜고 mp3로 음악을 듣고 있었어. 그런데 내가 피곤하긴 피곤했었나봐. 그대로 잠이 든 거야. 그러다가 눈을 떴는데 mp3에서 음악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 그런데 내가 다운받았던 음악이 아니고 음이 뭔가 좀 이상하고 내가 듣던 노래가 아니라서
바로 꺼버렸어. MP 끄고 나니까 잠도 안 오고 그렇게 해서 컴퓨터를 켰는데 모니터를 켰는데 이 모니터가 깜빡 그런데 그 깜빡거릴 때 내 얼굴이 비쳤는데 내가 켜놓은 무드등 옆에 어떤 사람의 옆모습이 있었어. 내가 헛것을 본 건 아니니까 집에 있는 소금 한 5kg짜리 사둔 게 있었는데 그 소금을 온 집에 다 뿌리기 시작했어. 그리고 3박 4일을 친구네 집에서 보냈고 혹시 몰라서 슈퍼에서 또다시 소금을 사가지고 들어갔고 현관문 키를 누르려는데 뭔가 두런두런 모여서 사람들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더라. 우리 집 안에서. 그래서 난 현관문에다가 귀를 대고 진짜 무슨 소린가 들어봤는데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이 웅성웅성 말하는 소리가 딱 멈추더니 킥킥킥킥 거리는 사람 소리가 나는 거야. 그리고 가구도 갑자기 질질 뭔가에 끌리는 소리도 나고. 그런데 아랫집 아줌마가 엄청 화가 난 채로 우리 집으로 달려오셨는데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아니 아가씨, 요즘 따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 무서워. 난 3박 4일 동안 친구 집에 있었는데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아줌마한테 아줌마, 저 3박 4일 동안 친구 집에 있다가 지금 막 들어오는 길이에요 라고 했더니 신문도 문 앞에 쌓여 있었고 그런가 라면서 아줌마가 긴가민가한 얼굴로 어디 갔다 왔었어? 라고 하길래 할아버지 상 치르고 왔어요 라고 말했더니 이 아줌마가 원래 장례식장 같은 데 갔다 왔을 때 뭐 안 믿어도 절이나 교회 같은 데 다녀오는 게 좋아. 지금이라도 가. 라고 하는데 나도 뭔가 찝찝해서 아줌마 말씀대로 동네 근처에 있는 좀 큰 교회로 갔어. 교회 로비에서 뭔가를 정리하고 계시는 분한테 예배 언제 시작하나요? 라고 묻는데 그분이 날 물끄러미하게 쳐다보시면서 6시 30분쯤 시작하는데 그러시는 거야. 나를 쳐다보는 눈도 이상하고 뭔가 좀 찝찝했지만 그때 시간이 예배를 보려면 1시간 반 정도 기다려야 해서 카페라도 갔다 와야겠다 싶었지.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혹시 그런 일 때문이라면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네요. 라고 나에게 말을 하더라고. 그리고 나서 그분이 여기서 잠시 기다리세요. 라며 어떤 중년 여자분을 데리고 오셨는데 그분이 그 교회의 장로라고 하더라고. 근데 갑자기 그 장로라는 분이 어쩌다가 이런 게 라고 하시길래 내가 네? 라고 물어봤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원래 종교가 없는 분 같은데 지금은 믿음을 가져야 할 때인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나는 그냥 여기 좀 이상한 데인가? 뭐야 라면서 가방을 챙기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내 머리를 확 잡아당기면서 뭔가 이상한 말을 계속하는 거야. 내가 너무 아파서 왜 이러세요? 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울고 있더라고.
너무 아파서인진 모르겠지만 정신이 없어서 그곳을 못 떠나고 있는데 그 장로라고 하시는 분이 내가 뭔가를 분명히 봤는데 사람은 분명 아니야. 아가씨를 자꾸 따라다니네? 아가씨, 목에다가 뭔가 여러 마리 지금 달고 다니고 있는데 내가 그냥 볼 수가 없어서 그거 떼내주려고 한 거야. 아, 오해하지 마요. 이상한 건 아니니까. 그냥 귀신 쫓아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아가씨, 나중에 또 오세요. 라고 하는데 정신도 없고 뭔가 머리가 얼얼해져서 그냥 집에 왔어. 그런데 그날 집에 갔는데 뭔가 사람들 웅성거리는 소리는 안 들리게 됐어. 그런데 밤 12시 반쯤 되었을 때 야식이 땡겨서 라면을 끓이려고 싱크대장을 열었거든? 근데 뭔가 검은 게 보이는 거야. 아, 바퀴벌레! 바퀴벌레인 줄 알고 봤더니 사람 머리카락인 거야. 난 너무 무서워서 다시 장을 닫았고 몇 초 뒤에 다시 장을 열었는데 그 머리카락이 없어진 거야. 그리고 뭔가 냉장고 위에서 기묘한 시선이 느껴졌어. 그래서 난 천천히 소리가 나는 쪽을 봤지. 그런데 갑자기 이빨 갈리는 소리처럼 이런 까드득 까드득 거리는 소리가 들렸어. 그런데 갑자기 화장실 불이 탁 켜지다가 전구가 또다시 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컴퓨터는 멀쩡했었거든. 그런데 갑자기 옷방에서 서랍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계속 갑자기 집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니까 내 공황 상태가 온 거야. 그래서 난 너무 무서워서 핸드폰이랑 지갑만 들고 막 집을 뛰쳐나와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 엄마, 우리 집이 이상해요. 엄마, 우리 집 이상해. 빨리 와. 나 근데 여러분, 나 갑자기 눈물 날라 그래. 왜 그래? 나 갑자기 눈물 날라 그래. 왜 그래? 그리고 엄마가 날 태우러 오셨고 난 그렇게 부모님 집으로 갔어. 모르겠네. 그리고 그 다음날 밤 저녁에 엄마가 날 깨우시더니 아침에 스님이라도 불러야겠다 싶어서 스님을 부르셨대. 그리고 그 스님이랑 같이 내 집에 들어갔는데 스님이 온갖 이상한 것들이 다 차있구만 라고 하시면서 목탁을 막 두드리시면서 법정 같은 걸 읊으셨다고 하셨어. 그리고 스님도 지치셔서 나오셨대. 그리고 엄마 차 타고 집에 갔어. 엄마와 함께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나 혼자 있을 때는 계속 그런 게 나오더라고. 뭐 스님이 오시고 나서는 좀 덜했지만 그렇게 산지 2주 정도 됐었거든. 근데 신기한 건 그때부터 내 눈에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야. 근데 못 본 척 해야 할 때가 있어. 뭔가 검은 것들. 뭔가 느낌상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왠지 그 검은 것들은 나랑 눈을 마주치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냥 안 보려고. 그 이외에는 사는데 별로 지장은 없는 것 같아. 그 보이는 게
지금도 계속 보이긴 하지만